회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의 수가 있습니다. N개. 소자의 수가 어떤 회로를 딱 봤는데 그 들어있는 소자의 개수를 딱 세려보니까 N개의 소자가 들어있더라 이거죠. 그 N개의 소자가 만들어지는 노드점이 있을 거예요. 노드점이 A개가 있습니다. 뭐 왜 구성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쵸? 두 개의 소자가 노드점 두 개로 만들 수가 있고, 세 개의 소자가 노드점 두 개로 만들 수도 있고, 노드점 세 개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하여튼 소자의 숫자가 N개의 소자를 갖고 몇 개의 노드, A개의 노드가 되도록 회로를 꾸몄어. 그러면은 메쉬가 몇 개 나오냐 하면은 메쉬의 수가 B개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반드시 이 수식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틀려버리면은 회로가 안 풀려. N개의 소자로 만들 수 있는 노드의 숫자가 A개고 메쉬의 숫자가 B개라면 A에서 B를 더해서 1을 빼면은 소자의 개수하고, 그러니까 이미의 N개가 맞았어. 그러면 한 개 더 소자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하나의 브랜치 사이에 잡으려면 노드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새로운 루프를 만들어가고 소자를 넣으면 메쉬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 수식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소자 N개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소자 한 개의 소자에다가 전압 전류의 미지수로 지정을 해. VI1, I1, V1 이렇게 뭐 두 개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 2N개를 갖다가 지정을 하면은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와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2N개의 미지수 값만 구하면 회로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 다 알고 있고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2N개의 미지수 값을 구해내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 2N개의 미지수 값을 어떻게 구해내느냐? 그러면 2N개의 방정식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N개의 미지수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2N개의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푸는 거는 이게 방정식 수가 100개가 돼가 푸는 데는 뭐 한 이틀이나 3일, 5일, 한 달 걸린다 하더라도 풀린다는 거죠. 그렇죠? 풀려요. 2N개의 미지수의 방정식이 2N개가 있으면 무조건 풀립니다. 그것이 두 개 있고 있으면은 뭐 1분 만에 풀 수도 있는 거지만 n이 뭐 100이다 그러면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풀리겠죠. 하여튼 풀린다 이거야. 2N개의 미지수의 2N개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데 일단 소자의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소자의 특성식으로부터 N개가 나옵니다. 그쵸? 각 소자에 대한 특성식이 다 있어. 특성식이 없는 소자는 회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소자의 특성식은 다 있어요. 전압원, 전류원,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우리가 알고 있는 5개밖에 없지만 그 5개의 소자의 특성식을 다 아는 거니까 만약에 소자가 N개가 들어가 있다면 그 N개에 해당되는 특성식 N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드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뭐냐 하면 A-1개의 노드점이 A개가 있으면은 방정식은 A개를 만들 수가 있지만 한 개는 못 쓴다 그랬죠. 중복이 돼서. 그래서 A-1개의 노드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가 B개면은 B개의 루프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쵸? 메쉬 방정식이죠. 각 메쉬에 대해서 루프 방정식 하나씩 다 나와.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진 방정식이 N개 더하기 A-1개 더하기 B개 하니까 2N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먼저 쓰느냐는 거예요. 자, 미지수를 갖다가 2N개라는 미지수를 갖고 내가 노드 방정식 A개를 써서 미지수 숫자를 줄였어. 그런데 줄이는데 누구를 줄이냐 하면 전압의 미지수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2N개는 전류의 미지수 N개가 있고 전압의 미지수 N개가 있어요. N개가 있는데 이 노드 방정식을 이용해서 V의 미지수 N개 중에 N-1개의 전압 미지수로 만듭니다.
아니다. 노드 방식 먼저 쓰면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루프 방식. 이게. 자, 소자가 N개가 있으니까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I1부터 IN까지 있을 거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VN부터 VN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있으니까, 그거 중에 B개의 루퍼 방정식이 있으니까, B개의 루퍼 방식, 한 개의 루퍼 방식을 없애면은 미지수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B개의 루퍼 방식을 다 쓰게 되면은, 전압의 미지수가 원래는 N개였는데, N-B개로 바뀝니다. 그것이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A-1개가 돼요. N-B개나 A-1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쵸? 왜? A 플러스 B-1이 N을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A-1개의 전압 미지수와 N개의 전류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드 방정식을 써요. 노드 방정식을 몇 개를 썼냐 하면 A-1개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었냐 하면은 N개의 특성식을 사용을 해. 노드 방정식을 만들 때 N개의 특성식을 다 써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류 파라미터 I1부터 IN까지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뭡니까? A-1개의 미지수에다가 A-1개의 방정식을 남게 되고, 그렇게 푸는 걸 갖다가 우리는 노드 해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생략해버리고 뭐 하냐면 각 노드점에 전압을 지정을 해. 그리고 그 노드점에서 노드 방식 구해. 그리고 풀면 돼. 이거 알죠? 그죠? 노드점에 전압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A-1개의 전압으로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디파인 하는 거예요. 맞죠? 노드가 N개 있으니까 한 개 기준점 잡고 나머지 포인트의 전압을 지정하잖아. 이게 A-1개의 전압을 미지수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한 노드점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그러면 R분의 V를 써. 그 말은 뭡니까? 특성식 이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압원이 들어있을 때는 이상하죠. 그쵸? 전압원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풀잖아. 어떻게 풀어요? 슈퍼노드라고 묻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전압원에 대한 특성식을 써먹을 수가 없어. 요때. 왜?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여기 노드 방식을 만들 때 전압원을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전압원의 특성식을 못 써먹으니까 슈퍼노드라는 걸로 미지수 전압을 지정할 때 걔를 써먹어. 그런 특이한 케이스일 때 써먹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도 전체적으로 큰 개괄적으로 노드 해석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미지수를 메쉬 방정식으로부터 미지수 숫자를 줄이고 노드 방식을 만들 때 특성식을 이용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최종 방정식으로부터 문제 푸는 걸 갖다가 우리는 노드 해석법이라고 명명하고, 메쉬 해석법은 뭐냐? 루프 해석법은 반대예요. 미지수를 지정할 때 노드 방식을 써먹어. 그러면은 N개 N인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냐 하면은 노드 방정식을 갖고 그걸 미지수를 줄여.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가 되느냐 하면은 B개의 미지수로 바뀝니다. 메쉬의 숫자가 B개라면 B개의 전류 미지수로 모든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 값을 결정한다. 그게 바로 메쉬 전류죠. 메쉬 커런트를 만들잖아, 우리가. 그리고 그 메쉬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때 N개의 특성식을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루프 방정식. B개의 루프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 B개의 루프 방정식만 풀면 메쉬 전류를 다 구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거꾸로 넘어갑니다. 메쉬 전류 구했으면 특성식이냐면은 전압이 나오고, 그걸 노드 방식이냐면은 나머지 전류까지도, 전압까지도, 전류까지도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11장에 거쳐서 11장에서 다시 푸는 거예요. 노드 해석법, 루프 해석법.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 세분한 등가회로, 노트의 등가회로, 그런 식으로 5개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OPM프가 들어가 있는 회로를 자, 11장은 교류 전원에 대한 해로식인데, 이 교류 전원이라는 것이 바로
정연파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전원파 신호가 들어갔을 때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저항만이 있는 회로에서의 노드 해석법, 막로 해석법. 4장에 들어가면은 중첩의 원리, 그 다음에 테브란 등가회로, 노턴의 등가회로.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은 연산정복기를 이용한 회로 해석을 지금은 11장에 걸쳐서 그냥 정연파 신호가 들어갔을 때 노드 해석법을 어떻게 하며 막로 해석법, 그 다음 테브란 등가회로는 어떻게 그리며 연산정복기가 들어가 있는 회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노드 해석법.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N개의 소자가 있을 때 미지수가 2N개가 되고 그래서 방정식 2N개를 만드는데 그 방식 2N개 중에 먼저 루퍼 방정식을 이용해서 변수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노드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걸 갖다가 마디 해석법 또는 노드 해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제를 들어서 그 방법을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IST가 2의 코사인 2t 아니는 암페어. 자, 회로가 딱 주어지면은 그 회로를 지배하는 신호의 주파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사용되는 전원은 오직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주파수가 이 회로 전체를 지배하는 주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원을 파형을 보니까 2배의 코사인 2t니까 오메가가 2 레디안 파세커인 그러한 회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로를 갖고 노드 해석법을 할 거냐, 막노 해석법을 할 거냐가 아니고 이 회로는 그냥 단지 어떤 소자에 흐르는 전류 또는 소자에 걸리는 전압 파형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기로는 이 타임 영역에서 푸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 영역에 가서 문제를 풀 거니까 일단 회로가 주어지면은 회로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주파수 영역으로 옮깁니다. 그걸 갖다가 막로 해석법을 할 건지 아니면은 루퍼방 막로 해석법을 할 건지 노드 해석법을 할 건지 아니면 중첩의 원리를 쓰는 거는 조금 나중에 다르게 또 방법이 있네요. 테브란 등가 회로를 해서 문제를 풀 건지는 일단 주파수 영역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주어진 회로를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옮깁니다. 옮기면은 그때 사용되는 주파수가 오메가가 2에 대한 파세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덕터하고 캐패시터, 저항은 그냥 넘어오지만은 인덕터하고 캐패시턴스는 임피던스가 변경돼서 넘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꿔야 할 것이 1헬리라는 인덕턴스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는 제2의 오메가 L이니까 제2의 오메가가 2에 대한 파세크고 L이 1헬리니까 제2의 2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헬리의 임피던스는 제2의 2옴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0.1 페럿이라는 캐패시턴스는 임피던스가 제2의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제2의 오메가가 2고 C가 0.1이니까 마이너스 제2의 5옴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ST가 이와 같이 주어졌으니까 이 IST에 대한 베이즈 IS는 2의 0도가 될 거고요. 이걸 직각좌표계로 나타내면은 그냥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파수 인형을 회로를 옮기면 IS라는 페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ohm은 그냥 10ohm이라는 저항이 오고 인덕터가 1LE가 아니고 j2의 2ohm이라는 임피던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0.1 페럿이 아니고 마이너스 j2의 5ohm이라는 저항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5ohm이라는 저항이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루프 방식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직병렬 관계로부터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지금 제목이 노드 해석법이니까 주파수 영역으로 회로를 방영해 놔놓고 이 회로를 갖다가 노드 해석법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드 해석법은 뭐냐 하면은 소자의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과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다 미지수로 정하면은 10개의 파라미터로 모든 것을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얘가 흐르는 전류가 I1, 걸리는 전압은 V1. 얘는 I2라는 전류가 흐르고 걸리는 전압은 V2. 이렇게 쭉 할 건데 그걸 먼저 여기서 만들어지는 메쉬가 3개입니다. 메쉬가 3개니까 5개의 소자에 인가할 수 있는 전압의 미지수는 5개예요. 전류의 미지수도 5개고. 그러니까 전압의 미지수 5개를 갖고 5개가 V1, V2, V3, V4, V5가 있는데 거기에서 메쉬 3개의 방정식을 써서 그 5개의 미지수를 줄이자는 거죠. 몇 개로? 2개로. 그러면은 그 말은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 회로가 만들어지는 노드의 개수가 보면 3개입니다. 그렇죠? 3개 중에 1개를 기준점을 정하고 어느 점을 기준점을 정하는 관계없습니다. 기준점을 정하고 나머지 2개의 점을 VA만한 전압의 파라미터로 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전압을 VA라고 지정하고 이 점의 전압을 VB로 지정하면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다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N개의 소자의 전압을 N개를 지정을 했어요. 그럼 모든 소자의 전압이 지정된 거죠. 거기에다가 B개만한 메쉬 방정식을 쓰게 되면은 A-1개의 미지수만 남아요. 그게 5예요. 그래서 앞에 과정 다 생략해버리면은 일단 회로가 주어지면, 로드 해석법이라는 것은 회로가 주어지면은 로드의 개수 중에 어느 한 점을 갖다가 기준점을 정하고 나머지 점들을 갖다가 미지수 전압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 회로에서 남아있는 미지수가 뭡니까? 전류의 미지수 5개가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전압의 미지수 2개가 토탈 7개의 미지수가 남아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노드 방정식을 씌웁니다. 자, 노드 방정식은 뭐냐 하면은 각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노드점에 흘러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제로다 혹은 한 점에서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 이걸 쓰는 건데 그럼 전류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노드 방정식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전류라는 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미지수가 VA와 VB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를 갖다가 표현할 때는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 방정식을 씌우면서 뭐를 쓰느냐 하면은 소자의 특성식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면은 모든 소자의 흐름 전류 변수는 다 사라져요. 왜? 특성식을 썼으니까. 자, 그러면은 VA점에서 로드 방정식을 씌웁니다. 방정식을 씌우면은 일로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있는데 IS만한 전류가 이렇게 좀 전류가 있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I1이라는 미수로 잡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압은 이미 VA, VB로 다 표현이 될 건데 일로 흐르는 전류 I1이 뭐냐 하면은 이 소자의 특성식을 들다 보면은
바로 I1은 IS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IS. 그렇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IS 방향을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IS가 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VA점에서의 노드 방식 써먹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IS. 그래서 일로 흘러가는 전류는 이 IS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S. 그 다음에 일로 흐르는 전류를 더하려고 그러면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내가 I2라고 지정을 해서 I2 쓰는 게 아니고 10ohm이라는 저항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A,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V니까 얘 특성식은 VA-0은 10 곱하기 1로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 전류를 여기다 쓰려고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VA-0 나누기 10이 된다고. 그래서 특성식을 이용을 하면 그 다음에 써야 될 항이 10분의 VA-0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특성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1로 흐르는 전류를 보면은 플러스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A,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B니까 VA-VB가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제2ohm이니까 제2ohm을 나누게 되면은 1로 흐르는 전류 값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2의 2ohm분의 VA-VB 이렇게 쓰면은 1로 흐르는 전류 값이 되는 거니까 세 전류를 더하면 제로가 된다. 이것이 바로 VA점에서의 노드 방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그대로 뭐 써도 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통분을 하겠어요. 통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J2ohm 있고 10이 있으니까 J10을 곱합시다. 양변에다가. 아니면은 그냥 10을 곱해도 관계없고요. 왜? J분의 1은 분자로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J로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10을 곱하고 IS를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그러면은 VA 마이너스 0은 필요 없고 마이너스 J에 5에 그 다음에 VA 마이너스 VB는 IS 10IS입니다. IS가 2라 그랬으니까 이 전체가 20이 됩니다. 이것이 좀 더 정리하면은 1-J의 5의 VA 플러스 J5의 VB는 20. 여기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식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B점에서 노드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1로 흐르는 전류와 1로 흐르는 전류와 1로 흐르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라고 방정식을 만드는데 특성식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1로 흐르는 전류는 제2ohm이 갖는 특성식을 이용하면은 제2ohm분의 VB-V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5ohm으로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을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J5ohm분의 VB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로 5ohm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5ohm이 갖고 있는 특성식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통분하기 위해서는 10을 역시 곱해야 되죠. 10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J5의 VB 마이너스 VA 10을 곱하면은 플러스 J의 2의 VB 10을 곱하니까 2VB는 제로 여기 있고 얘하고 계산하면은 2 마이너스 J3의 VB J5의 VA 플러스 2 마이너스 J3의 VB는 제로 그래서 1식과 2식으로부터 VA를 구하면 디터미넌트 1-J5, J5, J5, 2-J의 3분의 여기가 2시, 제로, J의 5, 2-J의 4. 앞에 저항에 있는 회로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두 개의 방정식을 주어지면 그걸 갖다가 뭐 치환법을 쓰든지 아니면 소거법을 써서 쭉 풉니다. 그냥 매트리스 방법을 잘 안 쓰고요. 근데 이 복소수가 들어가 있는 연립 방식 풀라 그럴 때는 매트리스 방법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 실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냥 여기서 뭐 앞에 있는 여기에 J-J5하고 여기 J5하고 같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는 J5를 곱하고 여기에서는 1-J5를 곱해서 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하는데 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 방법이 가장 조금 더 계산이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두 개를 곱하고요. 1-j5에 2-j3 마이너스 j5의 제곱 분의 이렇게 곱하면은 20에 2-j3 이렇게 곱하면 제로니까 뺄 필요.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1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3, 마이너스 j2의 13. 여기에 플러스 25 분의 20에 2 마이너스 j4 13 마이너스 j2의 14 분의 20에 2 마이너스 j4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놔두고요. 좀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고 VA는 여기까지 구하고 VB를 구하겠어요. VB를 구하면은 분모는 똑같고 분자만 바뀝니다. 그쵸? 1-J의 5, J의 5, 20의 0. 분모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J의 13분의 제로 마이너스 100 J의 1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VA는 극좌표로 곤칩니다. 그럼 분모의 크기에다가 분자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13 루트 2분의 20의 루트의 얘 크기를 써니까 4, 9, 13. 각도는 얘 각도 빼기 얘 각도니까 위에 있는 각도는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2분의 3. 밑에 각도는 마이너스 45도인데 올라오니까 플러스 45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 약분하면 루트 13분의 뭐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계산기 써주면 되고 각도를 구하면 될 거고요. 얘는 VB를 갖다가 극좌표계로 곤치면 13 루트 2분의 분자의 크기는 그냥 10, 100이죠? 각도는 얘가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밑에 분자는 45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45도가 돼요. 그래서 VB에 대한 극좌표를 표현되어 있고 VA에 대한 극좌표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과 나온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넘어가면 요점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요점의 전압을 VA, 요점의 전압을 VB라고 뒀을 때 VBA의 파형은 구하면 VAT는 보면 여기에 있는 이 VA의 페이지를 들다 보니까 크기가 얘고 각도가 얘입니다. 그쵸? 그래서 쓰면 돼요. 어떻게? 13 루트 2분의 20의 루트 13의 코사인 주파수가 2고 그 다음에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VBT는 역시 마찬가지로 VB에 대한 페이스가 극좌표는 얘하고 얘니까 13 루트 2분의 100 코사인 2t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A점과 B점의 전압 파형 모양이 타입 명령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푸는 거하고 지금 푸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앞에서는 저항만을 얘기했고 지금은 임피던스를 얘기를 한다. 10장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미분 방식 씌워서 특수해가 어떤 걸 찾아내야 되는 거. 그렇죠? 요거는 전압원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예제가 조금 다른 예제인데 전압원이 존재하는 예제예요.
이제는 전화번이 하나 존재하는 그러한 예제 문제를 하나 풀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 인덕턴스, 캐패시터. 자, 원래는 타임 영역에서 회로가 주어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해보니까 주파수 영역에서만 계산을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타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이미 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산이 다 끝나고 타임 영역까지 갈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타임 영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타임 영역에서 일단 주파수 영역으로 오고 나서 페이즈 영역까지, 페이즈 계산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타임 영역으로 다시 갈 수는 없고. 왜? 주파수가 안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페이즈 값으로만 주어져 있습니다. 2에 30도 다니는 암페어, 그 다음에 10옴, 여기가 제2옴, 여기가 2의 0도, 그 다음 마이너스 제2의 5옴, 그 다음에 5의 IC, 여기 하는 전류를 IC 이렇게 뒀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를 풀다 보면은, 회로를 이렇게 풀다 보면 종속 전원이 나오는데요. 이 종속 전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노드 해석법이나 막로 해석법에서는 종속 전원도 독립 전원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중첩의 원리에는 종속 전원은 절대 독립 전원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요.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브란 등가회로나 노톤의 등가회로에서는 종속 전원이 어떨 때는 독립 전원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독립전원과 다르게 행동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마다 종속 전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단순히 암기적으로 해놔놓으면은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종속 전원은 이래서 독립 전원과 다르게 처리를 하는구나, 또는 같이 처리를 하는구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노드 해석법입니다. 노드 해석법이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던 특성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하고 흐르는 전류를 변수는 이미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이 있을 겁니다. 그 특성식은 전류원이 갖고 있는 특성식과 동일해요. 단 그 값이 미지수로 되어 있다는 것 밖에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은 뭐냐 하면은 얘가 흐르는 전류 I가 OIC다, 이와 같은 특성식으로 주어지고, 얘는 흐르는 전류 I가 2에 30도다 이렇게 상수로 주어졌고, 얘는 미지수로 지어진 거 외에는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과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 해석법에서는 종속 전원을 독립전원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는 전류원 두 개와 전압원이 하나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원이 있을 때는 마디 해석법 할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압원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자의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12개의 미지수, 즉 전압의 미지수 6개와 전류의 미지수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해석법은 뭐냐 하면은 일단 메쉬 방정식을 써서 전압의 변수를 줄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메쉬는 4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압의 미지수 6개 중에 메쉬 4개를 써서 줄이면은 전압의 미지수 2개가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드가 3개고 하나를 기준점을 정하니까 2개의 노드점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미지수 VA, VB로 이렇게 지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드방이 쓰려고 그러면은 VA점에서 노드방에서 쓸 때 각 이 노드점의
관련되어 있는 4개의 브랜치가 갖는 소자의 특성식을 이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거는 그냥 특성식을 갖고 전류가 전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점에서 노드 방정식을 쓰려고 그러면은 각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에 갖고 전류 값을 잡아야 된다고. 즉 예를 들어서 얘가 I1, 얘로 페이지로 씁시다. I1, 얘가 I2, 얘는 IC, 이렇게 I4라고 접으면 VA점에서 KCL 쓰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I1 더하기 I2 더하기 IC 더하기 I4는 제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특성식을 넣는 거예요. 요 브랜치가 갖고 있는, 이 소자가 갖고 있는 특성식이 뭐냐 하면은 I1은 마이너스 2의 30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을요, 요대 마이너스 2의 30도 플러스 I2는 뭐냐면 요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거든요. 그러면 요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니까 요 소자가 갖고 있는 특성식. 그럼 보면은 이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VA-0입니다.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쓰니까 10 곱하기 I2가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10분의 VA-0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는 I2가 자리에 소자의 특성식을 넣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으면 IC는 똑같은 방법으로 K의 2온분의 VA-VB 플러스 문제는 얘예요. 이 전압원을 갖고 우리가 특성식을 만들면 2의 0도라는 전압을 있으면은 이 소자의 주변에 걸리는 전압이 V고 I라고 이렇게 쓰면은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은 V는 2의 0입니다. 그렇죠? 전압원의 특성식은 V는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흐르는 전류하고 전혀 무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I4를 구해야만이 여기 잡아 있는데 I4 모르잖아. 알 수가 없다고. 왜? 얘가 전압원이니까. 그래서 이 전압원이 들어있을 때는요, 전압원이 들어있을 때는 이 I4를 못 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유효하려 그러면은 I4라는 미지수를 갖고 가야 돼. 왜? I4를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유효하려 그러면 미지수 하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2의 0도라는 이 전압원이 갖고 있는 이 특성식을 써먹기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가 I4라는 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얘를 못 써먹으니까 다른 데 써먹자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냐 하면은 이 전압원이 갖고 있는 특성식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차가 2, 0이라는 거죠. 즉 VA-VB가 2의 0이라는 이걸 갖다가 써먹자는 거예요. 전압의 관계식으로.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얘를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럼 VA점에서 KCL을 쓸 거고 그럼 VB점에 KCL을 써볼까요? 그래서 VA점에서 KCL을 쓰니까 I4가 있어서 못 쓰겠다 해서 VB점에서 KCL을 쓰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IC라고 지정되어 있고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1 프라임, I2 프라임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은 VB점에서는 마이너스 IC 플러스 I1 프라임 플러스 I2 프라임 마이너스 I4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I4 또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얘도 못 써. 그러면 방정식 하나가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하나 안 쓸 때는 얘나 대신에 얘만 쓰면 되는데 그러면 얘 대신에는 쓸 게 없으니까 애시당초 I4라는 미지수를 넣고 써. I4라는 미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생기고 이 식을 유효하게 만들고 I4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어머니 얘도 유효하지. 그쵸? 그래서
얘도 유효하고 얘도 유효하는 대신에 미지수 I4가 하나 첨가가 됐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I4를 그러니까 없애지는 못했어. 그걸 갖다가 이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 였다는 거예요. 왜? 얘를 갖다가 써먹었으면 얘가 없어질 건데 얘가 없어지는 거는 얘를 써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써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갖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I4라는 것은 굳이 뭡니까? 새로 만들어 였다가 다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갖고 I4를 갖다가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 식을 그냥 더해. 더하면 어떻게 돼요? I1 더하기 I2 더하기 IC인데 여기가 IC 같고 저기도 IC가 있으니까 없어지고 I2 프라임, I1 프라임 플러스 I2 프라임은 새로 이와 같은 두 개의 식을 갖고 만들어지는 새로운 다른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하고 갖고 이온 1차 연립 방식을 풀면 되는데 이 식을 갖다가 굳이 위에 있는 두 식을 갖고 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회로를 들다 보게 되면은 VA와 VB 각각의 점에서 KCL을 쓰는 게 아니고요. 두 노드를 갖다가 묶어버려. 이 점하고 이 점을 갖다가 하나의 노드점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전압원 잔체를 안쪽으로 쏙 잡아 틀어. 즉 이렇게 폐곡선을 만들게 되면요. 이 폐곡선에서도 우리는 기록 전류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되고 이 폐곡선에 대한 노드 방식을 구하게 되면은 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뭐냐 하면은 바로 폐곡선에 대한 노드 방정식이 된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전압원이 하나 있으면요. 그 전압원의 양끝점을 갖다가 양끝점이 만들어지는 노드가 두 개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두 노드를 묶는 하나의 슈퍼 노드로 만들고 그 슈퍼 노드에 대한 노드 방식을 구하게 되면요.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가 그 노드 방식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왜? 폐곡선 안쪽으로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빨간 라인으로 만들어지는 폐곡선에 대한 노드 방식을 만들면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라는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압원의 특성식을 쓰지 않아도 노드 방식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 전압원의 양끝점에 노드를 묶었으니까 노드 방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개로 줄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의 노드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묶다 보니까 노드 방식이 하나 줄었어. 그 줄어든 노드 방식 대신에 뭐를 쓰느냐 하면은 이 전압원이 갖고 있는 특성식을 쓰면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 두 개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을 갖고 만들어지는데 이 방정식은 특성식을 넣으면은 이 방정식에다가 특성식을 넣자고요. 넣으면은 마이너스 2의 30도. 그러니까 즉 요 폐루프에 대한 방정식 일로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일로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일로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2의 30도 플러스 10분의 VA 플러스 마이너스 J의 5분의 VB 마이너스 VB 플러스 5배의 IC는 제로다. 그 다음에 IC는 얼마죠? 얘가 정속 전하기 때문에 IC를 지정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IC니까 IC 양단에 J의 여기가 J의 2옴분에 2옴에 2V가 걸렸으니까 흐르는 전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O J 암페만은 그래서 얘가 1시 얘가 2시. 이 식을 정리할까요? 10을 곱해. 10을 곱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VA 플러스 J의 2VB는 20의 30도.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IC인데 IC가 마이너스 J1호. 그래서 플러스 J5. 얘다가 10을 곱했으니까 J의 5C.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일식에서 VA는 VB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걸 여기다가 여. 그러면은 1 플러스 j2의 VB는 20의 30도 플러스 j50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20의 코사인 30도니까 10루트 3 마이너스 2 플러스 10 j2의 60이 되네요. 따라서 VB는 1 플러스 J의 2분의 10루트 3 마이너스 2 플러스 J의 60. 이걸 뭐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뭐 플러스 J의 뭐. 이걸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VA 값도 구하고.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왜? 타임 영역에서 갈 필요는 없죠, 그쵸? 그래서 전압원이 있는 케이스는 전압원이 갖고 있는 특성식하고 전압원 양끝점을 묶는 슈퍼노드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전압원이라면 전압원 양끝점을 묶어서 슈퍼노드를 만들어 그랬죠, 그쵸? 슈퍼노드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전압원이 있을 때 슈퍼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전압이 있으니까 야하고가 묶고 얘도 전압원이니까 이 점하고 묶습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이 점이 뭐냐 하면 기준점이거든요. 이 점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 점도 기준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캐시를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슈퍼노드하고 이 슈퍼노드가 묶였거든요. 즉, 이 점이 이쪽과 이 양끝점이 같은 점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이 기준점이면 이 점이 기준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하고 묶였기 때문에 이 점도 기준점에 대한 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KCL 못 쓰고 이 점에서도 KCL 못 쓰고 이 점에서도 당연히 KCL 못 쓰니까 이 회로에서 전압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버리면은 KCL 방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온 대신에 이거 때문에 얘 때문에 VA가 얘다라고 나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압에다가 이만큼 빠지면 이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A는 2의 30도, VB는 2의 30도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노드 방식을 안 풀어도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원이 있을 때는 전압원 양끝점을 묶으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준점이 되어버리면은 그 점에서 그 슈퍼노드에 대해서 노드 방식을 안 세워도 됩니다. 알겠죠? 지금처럼 얘가 전류원이 되고 얘 두 개를 묶었을 때는 둘 다 기준점이 아니니까 이 슈퍼노드에 대한 KCL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전압원이 돼서 기준점하고 묶여버리면은 노드 방식을 세울 이유는 없다. 왜? 기준점에 대한 노드 방식은 안 세우